자, 다음으로는 제스트를 이용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볼 건데요. 썬더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API를 하나하나씩 호출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은 API가 많지 않아서 괜찮겠지만 나중에 이 API가 수십 개가 되고 실무에서는 수백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전체를 호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호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제스트를 이용해서 자동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스트 공식 문서를 들어가서 어떻게 세팅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독스에 들어가시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제스트 설치를 먼저 해줘야 되겠네요. 제스트 설치를 해주시고요. 자, 여러 가지 설정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필요한 디펜던시 먼저 설치를 해주시고요. 제스트 컨피그를 먼저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 내려가 보시면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보시고 필요한 것들 다 넣어주시면 돼요. 어디다 넣어주시냐면, 자, 설정은 package.json에다가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제스트라고 해서 설정을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이 설정 값들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뭐 몇 가지만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그런 거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커버리지 볼 수 있도록 커버리지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추가해 주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스크립트 먼저 추가해 주겠습니다. 스크립트는 테스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제스트가 실행될 거고요. 그리고 디텍트 옵션이 있습니다. 디텍트 옵션이라고 해서 하나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테스트가 끝났을 때는 강제로 종료할 수 있도록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자, 스크립트까지 세팅을 해주셨으면 이제 레파지토리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빈 파일 하나 만들어서 resume.repository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spec.js라고 붙여 보겠습니다. describe를 통해서 일단 뭐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실행되는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충 작성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했을 때 뭐 정상적으로 잘 되는지 npm run 테스트를 통해서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패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문법이 잘못됐네요. to be 대문자여야 합니다. 자, 다시 실행해 볼게요.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어요. 자, 잘못된 값을 넣어보면 정상적으로 실패하고 있죠. 테스트 코드 실행 자체는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resume repository를 지금 만들었으니까 resume repository에 테스트 코드를 한번 붙여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함수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전체 이력서를 조회하는 API인데 먼저 리카이어부터 받아야겠죠. resume repository라고 해서 받아보겠습니다. resume repository가 될 거고요. 자, resume repository에서 우리가 할 거는 select all sorted resumes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여기 sort라고 넣어 줄 거고요. 아까 전 sort에는 어떤 값들이 들어갔는지 기억하시나요? sort에는 어떤 값들을 넣었냐면, 자, resume 컨트롤러 한번 가볼게요. 컨트롤러에 가보시면 find all resume에서 보시면 order key와 order value 두 개를 넣어줬죠. order value는 소문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만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두 개를 넣어주면 되는데, resume id와 DSC 간단하게 넣어볼게요. 일단 아무거나 넣어볼 거고요. 여기는 전체 이름은 resume API라고 해주겠습니다. resume repository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정렬된 전체 이력서 조회라고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반환값이 있겠죠. 리절트라고 하고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는 이 안에 들어가시면은 데이터 소스가 있어요. 데이터 소스 겟 레파지토리가 있는데 얘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킹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jest.mok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자,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면 하나 내려가서 type orm의 경로가 되겠죠. 자, 이 경로를 모킹을 해주셔야 돼요. 데이터 소스를 받아보면, 자, 이 경로입니다. 이 경로를 모킹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 데이터 소스를 그리고 데이터 소스에서 get repository 함수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여기서는 어떤 게 들어갈 거냐면,
자, 저희가 여기 함수를 통해서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함수를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 테이블 네임이 들어오겠죠. 아마도 테이블 네임이 들어올 거고, 저희 중요한 건 여기 파인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파인드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파인드를 모킹 해줄 건데 jest.점 펑션이겠죠. 펑션이고, 이 반환값으로는 테스트라고 일단 뭐 아무거나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이 값이 잘 나온지를 먼저 봐야 하기 때문에,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반환값이 잘 나온지 한번 보겠습니다. 리절트 한번 출력 한번 해볼게요. 어떤 값들이 들어가고 있는지. 자, 여기는 이제 디버깅 모드로 실행하시면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테스트 1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죠. 저희가 모킹한 코드가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줌 아이디를 넣었을 때, DSC 넣었을 때 잘 나와야 되고요. 이 데이터들이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셀렉트 해가지고 나오는 값들을 여기 모킹하는 곳에 넣어 보겠습니다. 자, 리줌 아이디 1번, 이력서, 제목, 자기소개, 어플라이라고 넣어둘게요. 그리고 뭐 유저에는 네임이 하나 들어가 있겠죠. 그럼 네임은 홍길동이라고 해보고요. created as은 newdate.toISO 스트링 간단하게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자, 별 문제 없이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자, 간단하게 검증하는 것도 작성해 볼게요. 자, expect result가 defined다, 선언되어 있다. 자, 명령어를 통해서 하지 말고 파일 하나만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만 했을 때, 자, 정상적으로 잘 패스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자, 이런 테스트 해주시면 좋아요. 빈 데이터이더라도 데이터가 없다면 빈 배열이 반환된다. 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여기도 보시면 오브젝트가 아니고 제이슨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제이슨으로 배열로 주셔야 되겠네요. 배열로. 잠시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오브젝트로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는 빈 배열일 경우에는 빈 데이터로 넘본다. 배열인지를 검사해줘도 좋겠네요. 랭스가 1개를 가지고 있다. 타입 오브 리절트는 오브젝트이다. 이 정도 검증해 주시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테스트가 잘 통과되죠? 문제 없이 잘 통과되고 있습니다. 자, 밑에 것도 검증해 볼게요. 뭐 가져와 볼까요? 똑같이 가져와서 이번엔 값이 0인 거를 검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지 보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테스트 코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화면을 좀 분할해서 볼까요? 자, 화면을 좀 분할해서 이번에는 좀 더 빠르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좀 키워서 볼게요. 자, 이번에는 다음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이번에는 이력서 단건 조회 해볼게요. 전체를 한번 묶어볼까요? 이렇게 함수별로 이력서 전체 조회 이렇게 묶어보겠습니다. 묶어주시고요. 여기도 똑같이 describe를 통해서 한번 묶어주고 테스트를 작성해 볼게요. 하나 복사해와서 간단하게 작성해볼게요. 자, 내부 걸 그대로 복사해와서, 자, 이번에는 find 1이어야 되겠죠? find 1에서 단건의 이력서가 나올 겁니다.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복사해오시면 되고요. 자, 1번 풀하고 해볼게요. 컨텐츠 파 스테이터스 어플라이 유저 아이디 1번이고요. 네임은 동일하게 홍길동이라고 하겠습니다. created as은 이번에 시간을 한번 적을까요? 2024년 11월 11일
11시 12분 13초라고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반환된다고 했을 때 리줌 아이디를 통해서 리줌 아이디 1번을 반환을 요청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나온지 검사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오브젝트여야 되고요. 랭스가 아니죠. 얘는 오브젝트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니까 빼주고요. 리절트 중에 toMatchObject라는 함수도 있어요. 이런 함수도 있는데 이 값이 그대로 왔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자, 이것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없이 잘 통과합니다. 자, 밑에 단건 조회도 정상적으로 잘 조회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undefined를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undefined를 반환하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조회된 데이터가 없는 경우 undefined를 반환한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to be defined가 아니고 not to be defined겠죠. 자, not to be defined여야 되고요. 오브젝트 이것도 없겠죠. 이대로 시행을 해보면 별 문제 없이 통과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력서 생성이죠. 이력서 생성. 이력서가 정상 생성된다. 자, 여기서도 동일하게 아까 모킹하는 코드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그대로 가져와서 인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설트에 반환값이 있어요. 여기에 inserted id가 넘어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insert id가 넘어온다고 했을 때 저희가 await resume repository insert를 create로 호출하죠. create resume를 호출하고 데이터를 호출하게 됩니다. 데이터 아무거나 한번 넣어볼게요. 데이터 아무거나 만들어서 호출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타이틀은 fu, 컨텐츠는 바 넘겨볼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생성하고 아무 반환값이 없어요. 지금 반환값이 없기 때문에 리절트는 not to be defined여야 됩니다. 맞나요? 아무것도 반환하는 게 없기 때문에 서비스 레벨에서는 반환값이 없어야 됩니다. 자, 계속 문제없이 넘어가고 있고요. 자, 동일하게 수정까지도 복사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정상 수정된다. 자, 업데이트 함수고요. 그리고 여기도 영향이 간 것들이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여기 반환값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이 출력값을 하나. 자, 여기는 업데이트는 어떤 값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업데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반환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환값을 가보면 업데이트 리절트가 나와요. 업데이트 리절트에는 영향 간 어떤 몇 개의 로우가 업데이트가 되었는지가 나오는데요. 3개가 업데이트, 1개가 업데이트 됐다고 해봅시다. 저희가 아이디를 업데이트 하는 거니까 1개가 업데이트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업데이트 되는데 업데이트 리준 바이 아이디, 그리고 리준 아이디는 1번이겠죠? 1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1번을 영향한 건 1개라고 넘겨줬지만 실제로 서비스가 반환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자, 여기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수정된다까지 잘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딜리트까지만 넣어볼게요. 자, 이력서가 정상 삭제된다. 자, 딜리트가 동작이 일어날 거고요. 자, 딜리트는 어떤 걸 반환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번 데이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어떤 걸 반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딜리트 끝에 가셔가지고 딜리트 리절트 보면 역시 영향이 간 로우 수를 반환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업데이트도 동일하게 반환값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undefined로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7개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커버리지도 100%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든 함수에 대해서 테스트 작성해줬기 때문에 테스트 커버리지 또한 100%로
잘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제스트 전체 명령을 통해서 실행해 볼까요? npm run test를 통해서 실행을 하면 자, 전체가 한 번에 실행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저 테스트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저 테스트 작성하기 전에 유저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지금 만들 때 테스트 코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간단한데 이거 나중에 레파지토리라 저희가 좀 그런 거고요. 이거는 서비스 코드나 컨트롤러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조금 더 다를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은 정말 함수 하나 호출하고 반환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테스트 코드가 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리즘 API 잠깐 열어가지고 위에 상단 거 다 복사해 오겠습니다. 여기 유저 레파지토리 이겠죠? 유저 레파지토리고요. 자, 그리고 디스크라이브 통해서 유저 레파지토리 이름 붙여주시고요. 하나만 복사해 와서 쓰겠습니다. 자, 하나만 복사해 와가지고요. 유저 레파지토리 가서 내용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자, 유저 아이디로 사용자를 조회한다. 사실 테스트 코드 작성하실 때는 실패하는 코드도 작성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레파지토리는 지금 실패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에러를 따로 처리하진 않고 이따가 서비스 레벨 저희가 테스트할 때 확인해서 추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정상 조회된다. 이렇게 작성을 해두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find one을 사용하고 있죠. find one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저 아이디는 1번, 뭐 네임은 홍길동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작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유저 레파지토리에서 find one user by user id로 호출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defined 해야 되겠죠. defined 해야 되고요. result에는 to have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게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유저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요. 유저 아이디가 네임을 줬기 때문에 네임까지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한번 테스트 한번 실행해 볼까요? 여기서 유저 레파지토리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거 동일하게 복사해서 여기는 코드가 다 비슷비슷해서 자, 여기 이번에는 유저 아이디가 아니고 클라이언트 아이디겠죠? 클라이언트 아이디로 사용자를 조회하고요. 자, 여기는 유저 아이디가 아니고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아이디, 여기는 CL이라고 넘겨볼게요. 자, 동일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메일로 조회하는 코드입니다. a.b.com이라고 작성을 해볼게요. 검증하는 코드는 다 똑같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메일과 패스워드로 조회를 합니다. 이번에는 이메일이고요. 필이라고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줘도 정상 동작 해야 됩니다. 자, create user. 자, 사용자 생성. 사용자 데이터가 정상 생성된다. 이번에는 insert겠죠? insert고 아까 insert 역시 결과값 보시면 insert results 보면 어떤 게 생성됐는지 이런 값이 나옵니다. insert 1이라고 해볼게요. pk 값이 넘어옵니다. 여기는 자, pk 값이 넘어오고요. 반환값은 뭐가 있나요? create user 반환값이 없죠. 그러면은 not to be defined여야 됩니다. 자, 맞습니까? 맞나요? 이렇게 넘어가고요. 데이터를 넘겨야 되니까 여기 name은 바라고 넘겨보겠습니다. 전체 한번 실행해볼까요? 자, 잘 실행되는지 문제가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한 번 더 실행됐고요. 커버리지 역시 100%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레파지토리에 대한 코드는 모두 다 작성이 됐습니다. 이제 서비스 레벨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레벨 코드는 레파지토리보다는 조금 더 간단해요. 레파지토리는 지금 TypeRM에 있는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코드가 들어가고 있고요. 아니면 서비스 코드는 조금 더 간단합니다. 자, 서비스 코드 한번 작성해 볼게요. os.service.spec.js 라고 작성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디스크라이브를 통해서 OS 서비스라고 작성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혹시 it하고 테스트가 차이가 뭐냐 물어보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내부 구현체 들어가 보시면은 두 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편한 거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액세스 토큰 인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크라이브로 만들게요. 디스크라이브 만들고요. 자, 여기서 it을 통해서 액세스 토큰이 정상 인증된다. 정상 인증될 거고요. 사용하는 게 뭐냐면 JW 웹 토큰과 사용하고 있고 유저 레파지토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역시 모킹 해주셔야겠죠. 자, OS 서비스부터 임포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콰이어 서비스에 OS 받으시고요. 그리고 JW 웹 토큰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면 되겠죠. 레파지토리도 가져오겠습니다. 똑같이 쓸 거라서. 자, 그대로 가져올 거고요. 자, jest.mock 해주셔가지고 제이슨 웹 브로큰 그리고 이 경로 레파지토리까지도 저희 모킹 할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는 호출한 함수가 이 함수죠. 그래서 리절트는 await OS 서비스 점 액세스 토큰 그리고 저희 넘길 액세스 토큰 하나 만들게요. 테스트 토큰이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테스트 토큰을 간단하게 이렇게 붙여두시면 돼요. 액세스 토큰을 넘겨줄 거고요. 자, 액세스 토큰을 넘겨주는데 이제 모킹을 해줘야 되겠죠. 자, 제일 먼저 JW 웹 토큰을 모킹을 해줄 건데요. 자, JW 웹 토큰 점 verify 점 mock return value라고 해주시면 될 겁니다. value 혹시 오류가 나면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인증이 됐을 때 어떤 게 반환이 돼야 하냐면 토큰이 반환돼야 하죠. 여기 유저 아이디가 하나가 들어있을 거예요. 저희는 유저 아이디가 반환된다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으로는 유저 레파지토리를 모킹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mock resolved value를 씁니다. mock resolved value once를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유저 아이디는 1번이고요. 네임은 홍길동을 반환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호출했을 때 to be defined라고 작성해 줄게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요. expect 점 result 점 유저 아이디라고 해볼게요. 유저 아이디 점 to be 1번이다. 여기까지. 자, 문제 한번 실행 한번 해보고 계속 진행할게요. SRC의 서비스의 OS의 서비스의 스펙이죠.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패하네요. 어떤 게 실패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mock return value가 안 먹네요. RETUR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정상적으로 실행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문제가 없이 잘 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역시 성공하는 케이스 말고 이번에 실패하는 케이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액세스 토큰이 올바르지 않으면 인증 실패가 발생한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이게 여기가 올바르지 않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유저 아이디가 없습니다. 유저 아이디가 없어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까지 못 오겠죠. 유저 아이디 여기서 오류가 나겠죠. 그러면은 얘는 필요가 없죠. 지금 모킹 여기까지 내려오질 못하니까. 자, 그리고 액세스 토큰을 넘겼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리절트는 스로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로우가 발생할 거라서 얘를 어떻게 검증을 해주냐면 expect를 여기서 해줍니다. expect를 통해서 검증을 해주는데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리젝이 될 거고요. 그럼 toThrow가 발생할 겁니다. toThrow를 발생하는데 어떤 오류가 나냐면은 new error라고 해서 이 메시지가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검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에러가 그대로 지금 콘솔로 출력이 돼버렸네요. 자, 문제가 리젝트네요. 리젝 S가 하나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보시면 자, 그대로 통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액세스 토큰이 정상적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인증을 올바르지 않다라는 에러가 나야 한다라고 테스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액세스 토큰이 올바르지만 해당 사용자가 없으면 오류가 발생한다. 자, 이건 어디죠? 지금 여기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자, 위에서 이 JWT 토큰에서는 1번이 정상적으로 발행이 됐고요. 근데 유저를 조회를 했더니 이게 undefined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undefined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도 동일하게 인증 정보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반환이 되어야 합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없이 모든 코드가 통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잘 따라오고 계신 겁니다. 자, 함수 하나 남았네요.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자, 여기 액세스 토큰 인증에 넘어가서 이번에는 리프레시 토큰 인증이네요. 자, 리프레시 토큰 인증이고요. 아까와는 여긴 다른 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리파이 하는 건 똑같으니까 가져올게요. 유저 아이디까지도 똑같죠? 토큰 가져오고요. 사용자 정보 가져오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자,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여기까지 동일합니다. 호출하는 것까지 만들어 놓고 나머지 작성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넘겨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토큰을 만들어 오고요. 유저 정보를 가져왔고, 그리고 JWT 웹 토큰에서 사인을 해주는데요. 자, 여기서도 사인에 목 리턴이겠죠? 목 리턴 밸류를 통해서 인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걸 해주냐면 원스를 할게요. 자, 원스와 밸류와 무슨 차이냐면은 원스는 한 번 호출할 때만 반응하고요. 이 밸류는 여러 번 호출되면 여러 번 이 값이 다 똑같은 값이 나갑니다. 이번에는 호출하는 게 두 번 있기 때문에 원스를 통해서 반응값을 각각 구분을 해줄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액세스 토큰이 이번 오브젝트가 아니고 이렇게 스트링으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액세스 토큰이 나갈 거고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호출했을 때는 리프레시 토큰이 나가겠죠. 리프레시 토큰이 반환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그리고 리절트는 유효해야 하고요. 이번에는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to match 오브젝트로 해볼게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여기는? 자, 보시면 어떤 구조여야 하냐면은 이런 구조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환이 될 거고요. 액세스 토큰, 리프레시 토큰 이렇게 반환이 될 건데 리프레시 토큰 여기가 뭐가 들어있죠? 뉴 액세스 토큰이 들어오겠죠? 역시 여기는 뉴 리프레시 토큰이 들어올 겁니다. 이 토큰에서 이 구조대로 반환을 했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 최종 반환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오류가 나네요. 오류가 나는 것을 살펴보면요. 원스 이쪽에 오타가 있었네요. 자, 오타가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자, 오타를 수정하고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호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엔 실패하는 코드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실패하는 코드는 동일하게 복사해 오셔가지고 리프레시 토큰이 정상이지 않으면 오류가 반환된다 라고 작성해 주시고요. 유저 아이디가 없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안에 것들 다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고요. 디파인 쪽도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서 위에처럼 expect를 실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reject. 여기서는 근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아까는 자, 보시면 throw가 발생하는 이 코드를 보시면 new error를 반환을 해줬죠. 근데 new error와 다르게 이번에는 어떤 게 반환이 되냐면 단순히 코드와 메시지가 반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to throw가 발행되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throw까지만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는 to match 오브젝트를 통해서 검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좀 다르죠, 위에랑은.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한번 넣어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이대로 넣어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자, 잘 되는가요? 문제없이 잘 통과하네요. 이런 식으로 throw 에러는 위에서 했던 것처럼 to throw를 통해서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new 에러가 아니라 그냥 throw로 발생하는 메시지는 이런 식으로 to match 오브젝트를 통해서 해당 값을 검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코드 줄 정리 좀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 OS는 끝났네요. OS는 함수가 끝났고요. 자, 다음으로 리즘 서비스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파일 눌러서요. 리즘 service.spec.js라고 작성을 해둘게요. 자, 옆에 붙여놓고요. 비슷한 코드들이 많기 때문에 몇 개 좀 복사해 가겠습니다. 만들고요. 자, 리즘 서비스 테스트 코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또 금방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리즘 서비스를 임포트 받아 볼게요. require 받겠습니다. 리즘 서비스 임포트 받고요. 자, 그리고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레파지토리를 받아야 돼요. 리즘 레파지토리는 레파지토리에서 리즘 레파지토리 받으시면 되겠죠. 자, 받아오시면 되고요. 자, describe를 통해서 먼저 이름부터 만들어 주겠습니다. 리즘 서비스 그리고 만들어 주시고요. 한 번 더 describe 통해서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모든 이력서 조회. 여기도 함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합니다. 자, 리즘 함수부터 먼저 모킹 해줄게요. resolved value once를 통해서 해주실 수 있고요. 여긴 배열을 리턴 해줘야겠죠. 배열 리턴 해주는데 여기는 리즘 id 1번 넣어주겠습니다. 간단하죠. 계속 간단합니다. 자, expect를 통해서 해당 값들을 검증해 줄 수가 있습니다. result.to have length가 1이어야 되고요. result는 to be defined 넣어 보겠습니다. 이런 거 넣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감싸야 되네요. 자, 바로 하시면 오류가 날 거예요. 전체 이력서가 정상 조회된다. 여기 async 없애야죠. 없애시고요. 넘길 때 sort를 넘기네요. 자, sort. 아까 order key order value를 넘기죠. 이렇게 두 개 넘겨주시면 됩니다. 함수 호출 안 했네요. 자, 함수 호출 해보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여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 붙어야 되네요. 여기다가 sort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sort 자리 좀 바꿔줄게요.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볼까요? jest.src의 서비스의 리즘 서비스의 스펙이죠. 작성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패하네요. 자, 보겠습니다. 아, 제스트를 작성 안 해줬네요. 자, jest.moking 해주셔야 돼요. 자, jest.mok 해서 이 경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목을 안 해줘서 지금 이 목 resolved value once가 없다는 함수에 없다는 오류가 나는 겁니다. 자, 지금 패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력서 단건 이력서가 정상 조회된다. 함수를 넘길 거고 이번엔 배열이 아니고 하나를 주시면 되겠죠. 리즘 id 함수의 하나에 대해서 넘겨주시면 되고요. 1번이라고 넘겨볼게요. 자, 그리고 리절트에는 to property가 있어야 되고 리즘 id가 있어야 된다고 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함수들이 다 간단하다 해서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create resume 반환값은 볼까요? 반환값은 반환값이 지금 인설트하고 반환값이 없죠. 그래서 여기도
반환값이 없을 겁니다. 자, undefined가 반환이 될 거고요. 여기도 뭐 반환하는 게 없기 때문에 자, create 해서 데이터를 넘기는데 여기서도 반환값이 없기 때문에 리절트는 not to be defined라고 선언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업데이트 역시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수정. 그래서 수정은 함수로 호출할 거고요. 리줌 아이디 1번에 대해서 해당 데이터를 업데이트 할 건데 by user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by user. 이력서 하나를 조회를 해올 겁니다. 자, 여기에서 리줌 아이디가 1번이고요. 작성자 아이디는 1번입니다. 타이틀 뭐 대충 줄게요. 자, 이번에는 재밌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리줌을 정상적으로 가져왔을 거고요. 가져왔는데 리줌이 없으면 오류가 날 거고, 이 바이 유저의 그레이드가 유저여야 합니다. 유저이고, 자, 유저 아이디. 바이 유저의 유저 아이디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나일 때만 되죠. 자, 정상 생성이니까 정상 생성부터 해볼게요. 자, 나일 때만 정상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업데이트 value once 해서 동일하게 undefined 주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정상 호출돼야 됩니다. 반환값은 없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오류 없이 다 정상 실행이 돼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다른 오류를 한번 내볼게요. 자, 이력서가 존재하지 않는 이력서에 대해 수정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 이력서가 undefined라는 의미겠죠? undefined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 함수는 없어도 되겠죠? 없어도 되고 여기까지도 없어도 되고요. 에러를 검증할 거기 때문에 expect 놓고요. 아까 어떻게 했죠? reject.toMatch object 통해서 이 값을 검증했습니다. 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줄게요. 여기다가 여기까지 실행 한번 해보고 할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어디가 오류가 났냐면 캐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지금 저희가 캐치를 잡은 곳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여기 이쪽에 리젝트 오류 타이핑 오류가 있네요. S가 빠졌습니다. 자, 넣어보고 정상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문제 없죠? 여기까지 문제 없이 잘 내려오고 있고요. 하나만 더 이쪽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본인 이력서가 아니면 수정할 수 없다. 자, 맞죠? 자, 여기 내 사용하는 유저가 3번이에요. 3번 유저가 1번 데이터를 지금 수정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리줌 데이터까지 가져와야 되겠죠? 자, 리줌 이력서는 정상적으로 가져오고요. 자, 3번 사용자가 1번 이력서를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올바르지 않은 요청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지금 나와야 되죠. 여기 다시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호출해 보시면 실패하는데 잠시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류가 제대로 발생하지 않았네요. 자, 이거는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리줌 이력서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력서를 다시 바꿔줄게요. 잘못된 이력서를 넣어놨네요. 자, 이거 넣어주고 다시 호출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력서를 조회해왔는데 1번 이력서를 수정하려고 하는데 3번 사용자가 수정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본인 이력서가 아니면 수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본인 이력서가 아니더라도 권한이 어드민이면 수정이 가능하다 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사용자가 1번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이때 나는 어드민이에요. 어드민이면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류가 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리절트를 받겠습니다. 리절트를 받을 거고요. 리젝트가 아니니까 다 지울게요. 지우고 expect를 통해서 to be defined인데 not to be defined죠. 이렇게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드민인 경우도 테스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상 통과하는 거 확인하셔가지고 어드민일 때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마지막으로 딜리트 하나 남았네요. 자, 딜리트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한 줄만 복사해 와서 작성할게요. 자, 이력서 삭제. 그리고 이력서가 정상 삭제된다. 자,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동일합니다, 다. 자, 똑같은 이력서를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삭제까지 undefined가 일어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서비스죠. 서비스 점 그리고 1번 사용자가 자, by user 또 넣어볼게요. 위에 거 복사해 보겠습니다. 유저. 자, 1번 사용자가 1번 글을 삭제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태는 어떻게 되죠? 반환값이 아무것도 없이 정상 종료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력서가 없다면 에러가 반환된다. 자, 에러 이력서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undefined가 됩니다. undefined가 되면은 by user가 상관없이 오류가 나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또 바꿔 볼게요. expect reject to match object를 통해서 자, 400번 에러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나 넣어 볼게요. 자, 본인 이력서가 아니면 삭제할 수 없다. 자, 이력서 데이터 다시 정상적인 거 복사를 해오고요. 자, 그리고 3번 사용자라고 해볼게요. 3번 사용자가 1번을 삭제하려고 할 때는 올바르지 않은 요청입니다 라고 나와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정상적으로 나오네요. 자, 지금 보시면 모든 테스트 코드,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100% 통과를 했고요. 아무 문제 없이 모든 케이스가 통과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저 서비스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서비스.spec.js입니다. 이쪽 열어두고요. 자, 동일하게 작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유저 서비스부터 받아볼게요. 유저 서비스부터 require 받아오겠습니다. 유저 서비스 받아오고요. 그리고 여기 필요한 것들 일단 3개를 다 받아와 볼게요. 샤는 빼도록 할게요. 샤는 어차피 해시하는 코드라서 얘는 빼도록 하고요. 이 2개만 가져와서 모킹하도록 하겠습니다. describe 해서 유저 서비스라고 작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describe 한 번 더 감쌀게요. 한 번 더 감싸서 사용자 가입 회원가입 정상 처리된다 라고 함수를 작성을 해주고요. 자, 사인업이겠죠? 유저 서비스.signUp 해서 데이터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데이터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자, 지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메일 말고 저희 클라이언트로 가입을 시켜볼게요. 자,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CL이라고 하고요. 네임은 홍길동, 그레이드는 어드민 유저라고 할게요. 단순히 유저입니다. 자, 유저라고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있을 때, 자, 클라이언트 아이디로 회원가입 정상 처리된다라고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있을 때 유저 레파지토리 모킹 해야 되겠죠. resolved value once 유저 아이디는 1번. 자, 유저 아이디가 없어야 되겠죠? 죄송해요. 자, undefined여야 됩니다. undefined여야 여기에 에러가 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유저 create까지 실행이 되겠죠. undefined.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실행이 되고요. 뒤에 반환값은 없죠. 그러면은
반환값 검증 딱히 뭐 안 해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메일로 회원가입이 정상 처리된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이메일을 넘겨줄 겁니다. elgol뱅이.b.com을 줄 거고요. 그리고 이메일이니까 패스워드 같이 줘야겠죠. AA라고 줄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select by 이메일을 통해서 가져와야 되고요. 해당 데이터가 없어야 되고 create가 실행이 돼야 됩니다. 자, 맞나요? 자,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여기서 user.service.spec이겠죠? 이거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어딘가 실패하고 있네요. 자, 실패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킹 또 추가 안 해줬습니다. 목 경로. 쓸 거니까 둘 다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얘랑 자, 두 군데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다른 오류가 났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회원가입 정상 처리된다 해서 select one value 23번 라인에서 여기 목사 붙여넣기가 잘못됐네요. 자, 여기가 아니고 목 implement once 목 resolved value once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붙여넣기가 잘못됐어요. 자, 정상 통과하는 걸 보실 수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다가 또 한번 실패하는 케이스 한번 넣어볼까요? 클라이언트 아이디로 이미 존재하는 사용자는 가입할 수 없다. 자, 간단하죠? 여기에 유저가 조회됐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유저 아이디 1번이 나왔는데 이것으로 가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어떤 에러가 나냐면 400번 에러가 날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reject.toMatch object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동일하게 그대로 이번에는 이메일이 실패할 때 이메일로 회원이 이미 존재한다면 가입할 수 없다. 자, 여기도 유저 아이디는 1번이 나온 상황을 가정을 해볼게요. 자, 나오게 되면 역시 이메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합니다. reject.toMatch object를 통해서 해당 코드가 잘 나오는지 넣고 코드 실행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모두 실행되죠. 회원가입에 대해서 문제없이 테스트 코드를 다 작성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사인인 이제 마지막 코드네요. 자, 마지막 코드 하나 더 넣어 보겠습니다. 디스카이브를 통해서 회원 로그인이죠. 회원 로그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상 로그인. 회원 로그인 여기다가 정상 로그인 처리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통해 정상 로그인 처리 라고 작성을 해주고요. 유저 서비스에서 유저 사인인을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넘겨주는 값은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넘겨주도록 할게요. C1이라고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await 달아주시고요. 지금 반환되는 값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반환되는 값이 있네요. 액세스 토큰, 리프레시 토큰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result라고 작성해 줄게요. 자, 이제 모킹을 또 넣어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사용했을 때는 유저 아이디를 조회하는 걸 모킹을 해줘야 되겠네요. resolved once value에서 유저 아이디가 있어야 되겠죠. 유저 아이디 1번이 있어야 됩니다. 유저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끝났을 때는 쭉 내려와서 토큰을 발급하네요. 그러면 사인을 또 목을 해줘야 됩니다. 함수 이제 다 외우시겠죠? 자, new access 토큰이라고 하나 만들고요. 다음 우리가 하나 또 복사해서 두 번째는 new refresh 토큰이라고 만들겠습니다. refresh 토큰. 자, 그러면은 두 개의 토큰이 만들어져서 반환이 되겠죠? 그러면은 리절트를 어떻게 검증해야 하나요?
toMatch 오브젝트를 통해서 액세스 토큰은 얘가 나오고요. 리프레시 토큰은 얘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한번 실행해보고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실행 한번 해볼게요. 어디가 실패하네요. 자, 방금 만든 게 아마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통해서 실행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통해서 정상 로그인 처리를 하는데 자, 잠시만요. 자, 이제 보시면 여기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또 오타가 있었네요. 오늘따라 오타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클라이언트 아이디 넘겨주시면 정상 호출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아니고 복사해서 이메일, 패스워드를 통해 정상 로그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메일 a@bit.com 패스워드는 뭐 AA가 왔다고 해볼게요. 자, 이메일 왔을 때 정상 로그인 됐고요. 그리고 select by 이메일을 통해서 사용자가 조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마지막까지 또 토큰까지도 잘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자, 실패하는 케이스 하나 한번 넣어볼까요? 이메일 쪽에 한번 실패하는 케이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사용자를 조회를 해왔는데 이메일 패스워드를 통해서 사용자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undefined 가 올바르지 않으면 로그인이 되지 않는다. 자, 여기 하고요. 토큰 검증은 없어도 되겠죠? 그러면 토큰 검증 없어도 되고요. 에러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다 지우고 여기서 에러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리젝 걸어주시고 toMatch 오브젝트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오냐면 이런 메시지가 오겠죠. 여기 지금 걸려있는 자, 이 메시지가 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없이 다 실행된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서비스까지 다 코드가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모든 실행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고요. 문제없이 우리는 지금 레파지토리 서비스까지 호출을 했습니다. 자, 이제 컨트롤러 쪽을 한번 작성을 해볼 텐데요. 컨트롤러는 지금 API가 몇 가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들 이제 추가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컨트롤러 테스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OS 컨트롤러 테스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역시 spec.js를 만들고요. 자, 파일 열고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 발급된다라고 하고요. OS 컨트롤을 먼저 받아야겠죠. 자, OS 컨트롤을 먼저 받아주고요. require 받아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도 받아야죠. 서비스 받는데 이 서비스 경로는 모킹 하겠습니다. 모킹 해주고요. 자, 시작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모킹 해야 되니까 value once를 통해서 new 토큰이라고 해주겠습니다. 두 개의 코드가 나오죠. access 토큰은 new access 토큰, refresh 토큰은 new refresh 토큰 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목 리퀘스트를 만들어 주실 때 여기서
바디를 넘겨주셔야겠죠. 바디에 저희는 리프레시 토큰을 넘겨줄 거라서 바디에는 올드 리프레시 토큰이라고 작성해 주겠습니다. 토큰. 자, 그리고 역시 반환값으로 리스폰스 받아야겠죠. 리스폰스는 스테이터스 제스트에 목을 걸어주고요. 그리고 제이슨도 걸어주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os 컨트롤러 점 이 함수를 호출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리절트는 await, 자, 그리고 안에는 request와 response가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호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러에 os 컨트롤러죠. 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오류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원인은 무엇이냐면 안에 코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면 지금 RES가 제이슨에다가 값을 넣었을 때 혹은 스테이터스를 실행했을 때 다시 제이슨 호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체이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모킹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체이닝이 될 수 있도록 스테이터스에다가 다시 리스폰스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이슨을 호출했을 때는 이 값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실제 받을 값을 여기다가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받을 값이 이거기 때문에 지금 이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코드 값이 지금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 따로 떼보겠습니다. 리스폰스 데이터라고 해볼게요. 리스폰스 데이터라고 떼고 리스폰스 데이터를 이 안에다가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동일하게 채워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동일하게 나올 거고, 리스폰스 데이터가 여기도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것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없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에 모킹하는 코드를 만들어 봤고요. 체이닝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이슨이 실행됐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리줌 API를 한번 가볼까요? 자, 리줌 API도 한 4개 정도 코드가 있는데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줌 컨트롤러 코드가 있을 거고요. 자, os 컨트롤러 코드를 좀 복사해 와서 쓰도록 할게요. 자, 짧으니까 전체 복사해 와서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리줌 컨트롤러 열어놓고요. 리줌 컨트롤러 스펙 파일을 열어두고요. 자, 여기서 리줌이겠죠. 자, 그리고 첫 번째로 모든 이력서를 조회한다 해서 모든 이력서가 정상 조회된다 라고 하고요. 자, 리스폰스 바디 우리가 뭘 받아야 되냐면 이 리줌 데이터를 받아야 돼요. 리줌 데이터는 리줌 서비스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리줌 서비스에 배열이 올 거고요. 리줌 아이디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되겠죠. 이 데이터가 리스폰스 데이터가 될 겁니다. 리스폰스 데이터가 이게 될 거고요. 이 값을 여기 넣어 주겠습니다. 넣어 주고요. 그리고 저희 요청 값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쿼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청 값에 쿼리에는 오더 키가 있고요. 오더 밸류가 있습니다. 기본값 이거 동일하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DSC 넣어줄 거고요. 자, 2개 넣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함수 호출하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해서 리줌 컨트롤러 해서 호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값이 정상적으로 리스폰스 데이터가 들어왔는지 검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리줌 컨트롤러 그 다음에 리줌 서비스가 있어야 되겠죠. 서비스에 리줌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에 리줌 서비스를 모킹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실험 한번 해볼까요? 자, src에 컨트롤러에 리줌 컨트롤러 스펙 파일입니다. 사실 뭐 별 문제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가 없고요. find one 리줌입니다. 이력서 단건 리줌 아이디를 통해 이력서가 정상 조회된다.
자, 그래서 REQ에는 파람스로 이번에는 파람스로 리줌 아이디를 넘겨줄 거고요. 1번 리줌을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넘기는데 이번에는 이 함수가 나와야 되고, 이번에 배열이 아니겠죠? 한 개의 오브젝트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호출한 함수명 바꿔주면 되겠죠? 자, 굉장히 간단하게 금방 끝납니다. 이렇게. 이어서 생성. 자, 동일합니다. 이어서 생성. 이력서가 정상 생성된다. 자, 반환값은 이번에는 없습니다. 반환값은 없기 때문에 지워주고요. 자, 이번에 end 함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end도 한번 추가해 볼게요. end just 모킹을 걸어주고요. 자, 바디에는 이번에는 바디도 있네요. 바디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 자, 타이틀과 컨텐츠 푸 크레이트 리줌이 모킹 될 거고요. undefined가 되겠죠. undefined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반환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저기 반환 받는 값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not to be defined 라고 작성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작성해주시면 되고요. 리스폰스 바디는 없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작성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빈 오브젝트 undefined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자, undefined를 받도록 해주겠습니다. 여기까지 실행 한번 해주면서 또 다음 거 계속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력서 수정. 이력서 정상 수정된다. 이번에는 로케일스 값이 또 있어야 되네요. 리스폰스에 로케일스 값이 있는데, 로케일스 값이 뭐냐면 여기에는 유저가 있어요. 유저 아이디 1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번 사용자가 요청한 거고요. 1번 사용자가 1번 이력서를 수정을 하는데 상태값은 이렇게 수정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요청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값들이 들어가고요. 스테이터스는 해당 값, 이 중에서 하나를 넣어야 되네요. 자, 드랍 업데이트를 호출할 때 undefined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컨트롤러 역할을 하나 검증해 볼까요? 자, 이력서 정상 수정되는데 여기에 이력서 수정할 때에는 정해진 상태값 안에서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이 스테이터스 값이 이 안에 있는 게 아닐 때, 뭐 이런 거 다른 거 보냈을 때 오류가 나는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await 해서 이번에는 expect가 아니고, 여기 expect가 아니고 여기서 리젝트가 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리젝트 검사하겠습니다. 리젝트가 여기서 날 거고요. await 앞으로 빼주겠습니다. 앞으로 빼든 뒤에 빼든 똑같습니다. await는. 자, 여기다 해줄 거고요. 오류는 to throw가 되겠죠? 제이슨을 통해서 지금 에러를 받고 있으니까 제이슨을 한번 검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expect 제이슨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expect 제이슨의 값에는 이런 게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제이슨에 저희가 바라는 거는 이 값이 올 거고요. 리젝에서 리턴이 아니죠, 이거는. 그러면은 await 해서, 자, to match 오브젝트를 통해서 이 값이 기대가 되는 것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모든 코드가 정상적으로 잘 실행이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삭제까지만 또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또 복사하셔가지고요. 자, 여기까지 수정 전체 복사해와서 여기서 삭제해 보겠습니다. 정상 삭제된다. 자, 보시면 삭제할 때는 역시 파라미터는 수정과 똑같네요. 똑같고요. 바디는 없어도 되죠. 바디는 없어도 되고요. 자, 그리고 삭제를 호출할 거고요. 딜리트가 정상적으로 호출돼야 됩니다. 밑에 마지막 케이스는 지워주셔도 되겠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삭제까지 다 추가가 됐습니다.
하나 실패하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135번 라인에서 실패를 하고 있는데, 자, 135번이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35번에서 어웨이트가 빠졌죠? 어웨이트가 빠졌습니다. 아까 실행 취소하면서 어웨이트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자, 패스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통과가 되고요. 이력서 수정까지, 삭제까지 모두 다 완료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지금 실패 케이스는 작성을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패 케이스도 계속 아까 서비스 때 작성한 것처럼 이 값 검증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값 검증하는 거 있고, 필수값이 누락됐을 때 오류 나는 것들, 이런 것 모두 다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용과 완전 똑같아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유저 이번에 마지막으로 유저 컨트롤러 쪽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리즘 컨트롤러 한번 복사해와서 작성하도록 할게요. 리즘 컨트롤러 복사해 오셔가지고 유저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여기에는 유저 컨트롤러겠죠? 유저 컨트롤러고요. 그래서 여기 유저 컨트롤러를 가져오실 거고 유저로 바꿔주겠습니다. 모두 이름 다 유저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유저 회원 가입 회원 가입 자, 정상 회원 가입 유저 컨트롤러에서 회원 가입을 할 건데요. 회원 가입할 때 이 값들이 어디 들어있냐면 바디에 들어있죠. 자, 이 값들을 바디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바디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클라이언트로 한번 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주고요. 클라이언트 아이디 실 푸 그레이드는 유저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바디 정상적으로 세팅을 해줬고 리스폰스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레이드가 넘어갔고요.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통해서 해당 값을 잘 가져올 거고 유저 서비스에서 유저 사인업을 모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언디파인드겠죠?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기대값은 이메일과 네임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기대값은 이메일이 아니죠. 기대값은 클라이언트 아이디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메일은 없을 거고 네임만 반환이 될 겁니다. 자, 네임만 아까 네임 우리 뭐라고 줬냐면 풀하고 줬죠. 그래서 풀하고 이름이 반환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이거? 자, 다른 코드 복사용 것들 다 삭제하고요. 이거 한번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네요. 실패하네요. 자, 어떤 오류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모킹 경로가 수정이 안 됐네요. 다시 실행해 볼게요. 정상 실행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정상 회원가입이라기보다는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통한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리고 이메일을 통한 회원가입도 역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로그인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통한 정상 로그인이라고 작성을 하고요. 바디에 3개의 값을 보내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바디에 3개의 값을 보내주겠습니다. 쿼리 필요 없는데 아까도 쿼리 필요 없었죠. 쿼리 지우도록 할게요. 바디에는 C1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메일과 패스워드는 없어도 됩니다. 여기 했을 때 유저.sign인을 모킹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토큰이 넘어오죠. 이 토큰은 지금 뭐가 넘어오냐면 리스폰스 데이터에다가 저기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값이 넘어올 거다라고 하고 검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없이 잘 통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로케일에 있는 본인 정보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테스트를 붙여야 하나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RES에 이번에는 로케일스가 있죠. 유저 아이디는 1번, 네임은 푸,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기대되는 값은 유저 아이디는 반환을 안 합니다. 네임만 반환을 하기 때문에 기대되는 값은 네임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getMyInfo로 호출할 거고요. 모킹은 따로 없어도 되죠. 여기는 유저 함수를 호출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리퀘스트의 body도 없고요. 리퀘스트는 빈 오브젝트를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고요. 제일 마지막에 괄호 하나 빠졌네요. 이렇게 전체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3개의 테스트를 작성했고요. 3개 정상적으로 잘 패스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지금 컨트롤러와 레파지토리, 서비스에 있는 모든 코드에 대해서 제스트를 통해 테스트 코드를 작성했고요. 좀 실패하는 케이스들을 좀 많이 빼먹은 것들 많은데 수강하시면서 시간 내셔가지고 이것들 다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npm 런 테스트를 통해서 전체 테스트가 한 번에 잘 실행이 되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실행을 했을 때 문제 없는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44개의 테스트를 작성했고 모두 다 문제없이 잘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류는 뭐냐면은 그 테스트 케이스가 실행될 때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프로그램이 종료를 할 때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끊는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는 데이터 소스에서 이니셜라이즈 할 때 이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process.env에 loadenv라는 값이 있어요. 이게 지금 실행되는 환경을 뜻하는 건데 이게 테스트 환경이 아닐 때만 실행해라 라고 설정을 주시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loadenv가 실제로 제스트로 실행될 때는 테스트라는 코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가 실행됐을 때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정하고 코드 실행하면은 해당 문제 뜨지 않으니까 이렇게 설정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필요한 요구사항들 다 구현을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테스트 코드까지 다 작성을 해봤습니다. 5번에 제스트를 통한 테스트 코드 작성했고요. 모든 테스트 케이스가 잘 동작하는지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EC2에서 프로젝트를 배포하시고요. 배포하는 방법은 저번에 했었죠. 자, PM2에서 스타트 하셔가지고 앱.js를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고요. 자, 재부팅 되어도 다시 실행되도록 해라.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데 서버 재시작했을 때 어떻게 설정을 할 수 있는가 간단하게 검색을 해보시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것도 PM2를 스타트 하는데 PM2 스타트업을 통해서 서버가 재실행됐을 때 PM2가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명령어를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간단한 설정이라서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 재부팅 해보시면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필수 요구사항 구현을 끝냈고요. 자, 지금까지 따라오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